골란 고원 경계를 넘어 시리아 영토 비무장 완충지대로 향하는 이스라엘군.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국경 안보를 위한 임시 보안 조치라며 병력을 이동시켜 왔습니다. 1974년 완충지대가 설정된 이후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당장 철수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올겨울 병력 주둔 명령을 내리더니 네타냐후 총리는 골란고원의 인구를 2배로 늘리겠다며 1,100만 달러 규모의 정착촌 확장 계획까지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란고원을 강화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재무장을 막겠다며 시리아 전략무기 시설에 대한 공습도 수백 차례나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리아를 통한 헤즈볼라의 보급로는 차단됐고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سنگینی خواهند پرداخت. آنها در همین سرزمین دفن خواهند شد. 이스라엘 역시 공격 목표는 헤즈볼라라며 과거의 적국이었던 시리아와의 충돌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אין לנו עניין להתעמת עם סוריה. אנחנו נקבע את מדיניות ישראל כלפי סוריה לפי המציאות המתהווה בשטח. 시리아 반군은 이스라엘군의 완충지대 주둔을 비난하면서도 당장은 재건과 안정이 우선이라며 새로운 분쟁을 원치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군사작전에 고삐를 쥐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국제사회의 통치 정당성을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례연설을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Сьогодні вже є попередні дані про те, що росіяни почали застосовувати в штурмах солдатів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소규모 산발적 교전을 넘어 본격적으로 최전선에 투입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루 앞서 복수의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일제히 구체적인 전투 정황을 전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사살하고 러시아 마을을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뢰밭을 뚫고 2km를 진격하는데 2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들의 진위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군 파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전투 개입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종전 협상을 겨냥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Якщо це не ескалація, то що тоді ескалація?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 나토와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모여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파리 3자 회동에서 종전 이후 유럽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며 휴전 상황을 감시하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런 구상에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Все это может обсуждаться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должно обсуждаться.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파병 국가나 병력 규모, 미국의 역할 등을 놓고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워싱턴 국제무역협회가 관세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혼란 상황이 언급됐습니다. 트럼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잃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내부 정치와 국내 문제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롬바르드 오디에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년 1분기에 최종 국면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점 더 심해질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국면을 경제적 위기라기보단 정치적 위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위기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그나마 시간을 조금이나마 덜 낭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So we really need a strong government to have a budget that is fiscally supportive, not just for the short term, but longer term to deal with a lot of challenges. 그나마 다행인 건
국가 신용 등급이 아직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P와 무디스, 피치 등은 한국 신용 등급에 변화를 주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정 불안으로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을 취임식에 초청하며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President Xi as well.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트럼프와 만나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상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상들과의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특성상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뼈아픈 상황. 공교롭게도 취임 때마다 한국의 탄핵 정국을 맞이한 트럼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때 황교안 권한대행과 통화는 3번 했지만 정상회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정상회담이 성사됐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 5개월 만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당일 전 세계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일괄적으로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역대 최대 수준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도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 정상 외교 복원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 트럼프는 우리 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과 반도체 투자 보조금 등도 손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앞세운 정상 외교를 검토 중입니다. 통상교섭 본부장과 주미대사를 지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시직 한계를 넘어 한미 간 경제 난맥상을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역대 3번째 탄핵 사태를 청와대의 저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결국 피해가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8년 만에 재현된 정치적 난맥상을 전하며 민주체제의 취약성을 부각한 셈입니다. 尹锡悦是否难逃青瓦台魔咒？韩国所谓的青瓦台魔咒为何屡屡应验？背后有着怎样的深层次的原因呢？ 전문가들은 내년 초 정권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친미 반중 노선의 종언을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삼각공조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논평도 흔합니다. 중국 당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이지만 탄핵이 불러올 정치적 변화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那么当他上来的时候，如果日本依然坚持这个错误历史观，特别赔偿问题不那什么，那么他会进一步的倒退，所以美日韩关系和韩日关系都会带来巨大冲击。 반면 윤 대통령의 양보 외교 덕에 과거사 문제를 쉽게 풀었던 일본 반응에선 안타까움이 읽힙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탄핵 국면에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첫 방한 계획이 취소되는 등 애써 복원된 셔틀 왕래부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역사 문제로 골대가 옮겨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탄핵 공백 속에 중국과 일본은 오는 25일쯤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최종 조율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 뉴저지주와 뉴욕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중순부터입니다. 펜실베이니아와 메릴랜드, 버지니아주 등지에서도 드론이 나타나면서 지난 14일 백악관과 FBI 등은 합동 브리핑에서 유인 항공기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Once they came out and said that they're not and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and they're not foreign but they're not ours and they don't pose a threat, that's when it becomes concerning.
이란 등 적대적인 국가에서 드론을 띄운다는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지만 미 당국이 드론 출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We should know where they're coming from. Who's putting these drones up? Right? And I think everyone has a right to know. I think it's totally ridiculous that we don't have more information. 드론 논란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도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사람들에게 드론의 실체를 알릴 수 없다면 격추시키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드론은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며 배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한국계 앤디 김 의원도 안이한 대응이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FBI는 지금까지 5,000건의 보고 가운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건 100건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지어 출몰하는 드론을 목격했다는 사람들과 발견 지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드론의 출처와 비행 목적 등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한동안 가뭄에 시달렸던 마요트 섬에 토요일 이른 아침 시속 220km가 넘는 폭풍우가 들이닥쳤습니다. 폭격을 맞은 것처럼 오졸이 파괴됐습니다. 특히 날림으로 지은 빈민가 판자촌 피해가 큽니다. 인명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들고 있습니다. 최소 수십 명이라던 사망자 수가 수백 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실종자 수로 미뤄 사망자 수가 1,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과 전기가 끊기고 공항 등 주요 인프라 시설도 마비됐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상점 약탈을 막는 등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 1,500명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사이클론의 중앙 경로에 이 섬이 위치해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번에 마요트 섬을 강타한 사이클론 치도는 거의 100년 만에 맞이하는 카테고리 4의 대형 열대 폭풍입니다. 이 지역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이클론이 자주 발생하는데 지난 2019년에는 인근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를 사이클론 이다이가 강타해 1,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사이클론 프레디에 1,0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거리. 비상계엄 뉴스를 접하고 느꼈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I heard about the martial law just before I came here on holidays last week, and I was very scared when I was getting on the plane. 대규모 여행 예약 취소와 같은 피해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명동 사건에서는 벌써 여파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에 확실히 특히 그 근처 일본이나 중국 이쪽에서 오시는 여행객들이 확실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2017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당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3%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악화하면 각국 정부가 언제든 한국을 여행 기피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뉴질랜드는 여행 주의 단계를 상향 조치하는 등 각국이 예의주시하는 상황. A lot from the government or the city government or something like that. There was a little from the U.S. government. They wanted us to sign up in case anything happened. 내국인의 해외 여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겨울방학과 설 연휴가 있는 12월과 1월은 여행 성수기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출장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독일에 출장을 가는데요. 지금 환율 때문에 내년에 갈 수 있을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만약 탄핵 정국이 장기화한다면 관광객 감소와 환율 불안정 등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다음 날인 지난 9일, 체코 원전 협상단이 방한했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협상단이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달에는 체코 전력 당국과 원전 발주사에서 나와 계약 금액과 조건 등을 주로 논의했다면 이번에는 체코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찾아
원전의 품질 보증 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라도 계엄 사태가 사업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했던 원전 업계는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측에서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나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또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암초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야당 반발로 정부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1차 시추에 필요한 사업비 절반이 날아간 셈인데 잔금 지급 시한까지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석유공사에서 전액 지불해야 하는 상황.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사업 모두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 국책 사업에 쏠린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사업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굽이치는 파도를 형성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예산 1,00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17,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했습니다. 해양문화시설로는 수도권에서 처음입니다. 해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교류하셨던 역사와 또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의 토대를 이룬 해양 개척의 역사 유물을 보여드림으로써 국민들께서 소중한 바다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1층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항해술과 해양문화 등을 놀이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는 고대 해상 교류 장소였던 지금의 인천 옥년동 일대의 풍경을 그린 능어대 실경 산수화를 비롯해 각종 해양 관련 유물 485점이 전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해양 선박으로 꼽히는 영흥도선의 흔적도 복제됐습니다. 디지털 실감 영상실에서는 400년 전 바닷길로 중국 명나라에 다녀온 조선 사신단의 험난한 여정과 인천항 관문 축조 과정을 270도 초대형 화면으로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개관을 기념해 기증받은 유물의 기획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 1호 도선사인 고 배순태 선장이 1953년 동해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며 개항한 태극기 등 3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담아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시각에서 봤던 이 개인의 삶의 기록이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양의 가치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각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박물관은 무료로 운영되고 매주 월요일에 휴관합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한 여성이 택시에서 내려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민원실 앞을 서성거리더니 문 앞에 내려두고 돌아갑니다. 직원이 없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기부금 30여만 원을 전달하고 간 겁니다. 익명의 기부자는 성금이 담긴 종이 가방을 이곳에 두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주민센터 측은 매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작은 기부금을 놓고 가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 지역 축제에서 판매한 농산물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 판매한 수익금을 일부를 해마다 그렇게 후원을 해주시는데 본인이 밝혀지기를 너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충주에서도 지난 6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할머니가 시청을 찾아 성금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기부할 곳을 알려달라며 시청을 찾았고 힘든 겨울에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며 300만 원을 내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농사일로 틈틈이 돈을 모았다며 충주에 산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받아도 되나 걱정을 했는데 워낙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Mufasa, it is your time. 라이온킹의 주인공 심바 아버지이자 위대한 왕 무파사, 그리고 삼촌 스카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혼자가 된 새끼 사자 무파사가 왕의 혈통이자 타카로 불린 스카를 우연히 만난 뒤 배의 서사가 펼쳐집니다. 5년 전 실사 영화에서 실제 같은 3D 동물들이 화제가 됐지만
감정 표현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설이 된 애니 라이온 킹을 기억하는 팬들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The legacy means so much to so many people. It's had such a lasting impact on my life. When I was younger, I nearly wore out my VHS copy of the film, watching it almost every day while babysitting my nephews. 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도 공개됩니다.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을 통해 현장 모습을 사실감 있게 담았고 감독이 무려 4년 동안 동행하며 들은 절절한 목소리와 전문가 인터뷰로 소방관들의 트라우마를 어루만집니다. 그렇게 머리가 반응하면 못해요. 현장 활동을 못한다고. 현장에 나가서 도움을 주고 그다음 사람을 살리고 보람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화재 사건을 다룬 영화 소방관이 최근 흥행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실제 소방관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 일 할 수 있겠어요, 미스 레빗? 당연하죠. 여성에게 투표권조차 없던 시대, 천재 천문학자 인생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삶을 개척하는 과정을 무대로 옮긴 작품입니다. 2012년 뮤지컬 앙상블로 배우 생활을 시작한 안은진이 주인공 헨리에타 레빗을 맡아 7년 만에 연극으로 복귀했습니다. 드라마 연인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했고 학창 시절부터 꿈꿔온 무대지만 대본 연습부터 머리가 하얘질 만큼 긴장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무대를 선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대에서 소리를 어떻게 냈었지? 무대에서 몸을 어떻게 썼었지? 무대에 올라가서 이게 무대의 맛이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20년 넘게 패션쇼 무대를 누볐던 장윤주도 뮤지컬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드라마 조연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했지만 늘 연기에 대한 갈증을 느낀 만큼 데뷔 무대에 대한 각오가 남다릅니다. 그 패션쇼를 찢었던 사람으로서 무대가 그리웠어요. 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그렇다면 무대에서 연기를 해보면 내가 조금 달라지려나? 바로 저 여자로 눈꺼풀을 바꾼 여자. 1930년대 한국 최초로 쌍꺼풀 수술을 받은 미용사를 그린 이번 작품에서 여성의 꿈과 낭만을 전합니다. 역시 모델 출신인 배우 이성경도 동명의 애니메이션이 원작인 알라딘에서 자스민 공주를 맡아 뮤지컬에 데뷔했습니다. 음악 방송을 통해 이따금 노래 실력을 뽐냈던 이성경은 까다로운 오디션을 거쳐 김준수 등 3명의 알라딘과 호흡을 맞춥니다. 스크린과 드라마를 넘어 활동 반경을 무대로 넓힌 여배우들. 연기력이나 가창력에 대한 관객의 평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판소리 수군가의 범 내려오는 대목에 현대무용을 전공한 안무가들이 어깨가 절로 들썩여지는 춤을 곁들였습니다. 우리나라 홍보 동영상에도 삽입되면서 조회수가 3억을 훌쩍 넘겼습니다. 인기 드라마 정연이의 OST는 새 타령을 밴드 음악으로 재해석해 판소리의 신명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이렇게 판소리 같은 음악이 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장르인데 이렇게 밴드 음악으로 좀 중독성 있게 만든 것 같아서 되게 여러 번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국악 퓨전 그룹 이날치 밴드가 4년 만에 새로운 정규 2집 음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1집 범 내려온다가 큰 인기를 얻고 음악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판소리 5마당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 네바탕에서 선택하는 거는 조금 안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날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날치의 음악을 듣고 항상 흥미를 느끼는데 과연 쟤네 뭐지? 하고 계속 궁금함이 따라붙는 그런 밴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선택했습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어린 소녀가 개와 함께 모험을 떠난다는 공상과학적인 이야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까만들이 끈적끈적 하얀 개미가 오물 혓바닥 넓은 꿀꺽 삼키니 이런 줄거리를 판소리로 만들어 2집 가운데 2곡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R&B도 찾아보고 힙합도 찾아보고 진짜 여러 밴드 음악을 다 찾아봤었는데 거기에서 느꼈죠. 아, 이날치의 정체성 그리고 보컬, 이날치 보컬의 정체성은 판소리구나. 뮤직비디오는 1집에서 성공적인 협업을 했던 현대무용 안무팀이 2집에도 참여했고 애니메이션도 활용했습니다. 이날치 같은 경우는 국악에 있는 요소들, 판소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팝적으로 잘 가져와서 좀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풀어낸다는 특장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드럼과 베이스만 있는 밴드 음악에 보컬은 소리꾼, 내용은 공상과학, 뮤직비디오는 현대무용과 애니메이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신나고 완성도 높은 음악을 추구하는 이날치 밴드는 내년 여름까지 2집 음반의 나머지 10곡을 차례로 발표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s ist mir eine absolute Ehre, hier als kleiner Glücksbringer, als derjenige oder diejenigen. We're bringing out the Stamp Out Detroit campaign. Il y en a vraiment besoin, c'est important, c'est des petits... Ça rapproche le monde, il y a tout le monde qui sort, enfin, c'est quand même le côté hyper chaleureux des préfètes en plus de Noël, donc ça met un peu dans l'ambiance, enfin, moi j'adore.